안녕하세요. 금주 세미나 발표를 맡은 DMQA 석박통합과정 김상훈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eep Neural Network with Noise Labels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 소속으로 현재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 7학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셀 리코그니션, 커리큘럼 러닝과 오늘 발표드릴 라벨 노이즈 러닝 분야 등 효율적인 딥러닝 모델 학습 전략 전반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 학습에 있어 노이즈 라벨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분야의 논문 4편을 통해 노이즈 라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통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학습 데이터에 모두 정확한 라벨이 붙어 있음을 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인풋 이미지에 해당하는 정확한 라벨이 갖춰졌을 때 딥러닝 모델은 입력 이미지와 레이블의 관계를 학습하여 분류 및 예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분류 모델은 이러한 MNIST, CPA10과 같이 정제된 데이터셋 확보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입력 이미지에 정확한 라벨이 매겨진 정제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링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라벨링이 정확히 된 정제된 데이터 외에도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에 모두 정확한 라벨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사용자가 특정 라벨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과 웹 검색을 통해 수집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의 경우 라벨링 작업의 신뢰도가 전문가에 의해 검증받지 않았으므로 다수의 잘못 매겨진 라벨 데이터, 즉 노이즈 라벨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게 됩니다. ICLR의 2017년 발표된 Understanding Deep Learning Require Rethinking Generalization 논문에는 노이즈 라벨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상황에서 학습 수렴과 일반화 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노이즈 라벨이 없는 클린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학습 수렴을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노이즈 라벨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에서의 학습 수렴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노이즈 라벨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는 클린한 학습 데이터에 비해 모델의 학습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이즈 라벨이 포함된 경우에도 학습 수렴 속도가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모델이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즉, 딥러닝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정보를 모두 학습하기에 잘못된 노이즈 레벨 데이터의 정보까지 모두 과적합한 채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이즈 라벨이 포함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모델은 낮은 일반화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 라벨 데이터가 포함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모델이 노이즈 라벨 데이터의 정보를 거르면서 일반화 성능은 높아지도록 학습하는지를 최근 연구 흐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드릴 논문은 멘토넷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RCML에 발표된 논문으로 2022년 8월 28일 기준으로 935회의 인용 횟수를 보이는 라벨 노이즈 러닝 분야의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멘토넷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 멘토넷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딥러닝 모델은 전체 학습 데이터 중 쉬운 패턴의 데이터를 먼저 학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Understanding Deep Learning Require Rethinking Generalization 논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이즈 라벨을 가진 데이터에 비해 올바른 라벨을 가진 데이터가 학습 초기 단계에 매우 빠르게 학습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라벨을 가진 데이터는
노이즈 라벨 데이터에 비해 트레이닝 로스 값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하게 되고, 데이터와 라벨에 일관성이 없는 노이즈 라벨 데이터는 학습 단계에서 올바른 라벨 데이터에 비해 큰 트레이닝 로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멘토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합니다. 학습 단계에서 올바른 라벨이 매겨진 학습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트레이닝 로스 값을 가지고, 노이즈 라벨 학습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혼동을 주는 어려운 샘플이므로 상대적으로 큰 트레이닝 로스 값을 가집니다. 즉, 트레이닝 로스 값이 큰 샘플은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멘토넷에서는 이렇게 큰 로스 값을 가지는 노이즈 라벨 데이터를 거르기 위해 셀프 페이스 러닝 전략에 손실함수를 둡니다. 이 손실함수는 일반적인 분류 문제에 각 샘플별 손실값에 노이즈 라벨 데이터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변수 VI가 곱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VI는 학습 단계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 세타를 고정한 뒤에 단계적으로 최적화가 진행되는데, 이 식에서 샘플별 손실값이 람다보다 클 경우 해당 부분이 양수가 되어 최소화 문제에서 VI는 0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샘플별 손실값이 람다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음수가 되어 VI는 1이 되게 됩니다. 즉, 특정 스레시홀드 람다 이하의 손실값을 가지는 샘플들만이 노이즈 라벨 데이터가 아닌 올바른 라벨이 매겨진 데이터로 판단되어 모델 학습에 반영이 되고, 스레시홀드 람다보다 큰 손실값을 가지는 샘플들은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간주되고 VI가 0이 되어 해당 샘플의 손실값들이 모델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멘토넷은 단순하게 손실값이 큰 샘플들을 학습에 배제하는 단순한 전략만으로도 노이즈 라벨이 포함된 스파10, 스파100 데이터에서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멘토믹스 논문입니다. 멘토믹스는 앞서 설명드린 멘토넷에 이어지는 논문으로 멘토넷 저자가 2020년 ICML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멘토믹스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멘토넷의 아이디어에 믹스업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믹스업은 딥러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믹스업은 서로 다른 데이터 쌍을 컨벡스 컨비네이션 형태로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증강하는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믹스업은 입력 이미지 2와 8에 각각 람다, 1-람다를 곱한 뒤 결합해주고 라벨 y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쌍 x-햇과 y-햇을 얻어냅니다. 믹스업 논문에서는 믹스업 방법론이 새로운 학습 데이터 증강과 동시에 편향되지 않은 y-라벨 값을 만들므로써 노이즈 라벨 데이터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에서 노이즈 라벨 데이터 정보에 모델이 과적합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믹스업 방법론을 기존 멘토넷에 단순히 적용시킨 것이 멘토믹스입니다. 그림처럼 학습 데이터에 올바른 라벨 데이터 3개, 노이즈 라벨 데이터 3개가 입력이 된다면 앞선 멘토넷 알고리즘에서는 손실값이 큰 노이즈 라벨 데이터는 VI가 0이 되어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손실값이 작은 올바른 라벨 데이터만 학습에 반영됩니다. 이때 멘토믹스는 VI가 1인 올바른 라벨로 판정된 데이터와 VI가 0인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판정된 데이터를 구분한 뒤에 일부 샘플을 샘플링하여 믹스업 방식으로 데이터를 증강시킵니다. 또한 올바른 라벨 데이터와 노이즈 라벨 데이터 믹스업 시에는 믹스업 가중치를 학습 반영 데이터, 즉 올바른 라벨 데이터에 더 높게 부여합니다. 믹스업으로 증강된 데이터는 다시 모델 학습에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손실값만으로 학습 반영 여부를 결정했을 때 노이즈 라벨 데이터임에도 손실값이 작아 학습에 반영된 데이터의 영향을 줄여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올바른 라벨 데이터에 대한 샘플수가 증강이 도모되어 모델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멘토믹스는
여러 노이즈 라벨 데이터를 통해 믹스업의 추가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그중 논문 저자들이 직접 만든 미니 이미지넷 데이터와 스탠포드 카 데이터의 노이즈 라벨 데이터는 크게 블루와 레드 데이터로 구분이 되는데, 블루 데이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레이디 버그가 아닌 다른 이미지에 의도적으로 레이디 버그 라벨을 붙여 만든 합성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레드 데이터는 레이디 버그를 키워드로 웹 검색을 한 이미지 중에서 실제 레이디 버그가 아닌 이미지에 레이디 버그 라벨을 붙여 구성이 되는데, 이는 실험용 데이터가 아닌 현실에 존재할 법한 노이즈 라벨 데이터라 데이터 구성이 흥미로웠습니다.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직접 만든 미니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스탠퍼드 카 데이터를 통한 실험에서 믹스업의 적용만으로 기존 멘토넷 대비 성능 향상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논문은 2018년 립스에 발표된 코티칭이라는 논문입니다. 코티칭의 메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하게 두 개의 모델을 각각 훈련시켜서 크로스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일한 미니 배치에 대해서 두 모델을 각각 훈련시켜 각각 로스 값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멘토넷과 비슷한 논리로 손실값이 작은 데이터들이 올바른 라벨이 붙은 데이터라 가정하여 손실값이 작은 순으로 일정 비율 RT의 데이터를 선별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데이터가 손실값이 작은 순으로 각각 네트워크마다 이렇게 선별되게 됩니다. 선별된 작은 손실값을 가지는 샘플들을 파악한 뒤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선별된 샘플들을 통해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즉, DNNF에서 작은 손실값을 가졌던 샘플들만을 이제 DNNG에 입력하여 손실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DNNG를 업데이트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는 DNNG에서 손실값이 작은 순으로 선별되었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DNNF에 넣어서 손실값을 산출하고, 해당 샘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여서 DNNF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손실값을 기준으로 노이즈 라벨 데이터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하나의 모델만을 사용하여 학습할 시에는 올바른 라벨 데이터이더라도 손실값 크기에 의해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판정받아 학습에서 한번 제외될 경우 추후 다음 학습에서도 계속 제외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모델을 이용할 경우에 초기 손실 크기의 영향을 적게 받아 특정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경향을 막고, 이로 인해 노이즈 레벨 데이터의 강건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0년 RCLR에서 발표한 디바이드 믹스라는 논문입니다. 디바이드 믹스는 앞서 소개드린 코티칭 논문의 방법과 같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선별된 샘플들을 통해 각 모델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법론입니다. 단계를 따라 디바이드 믹스 방법론을 설명드리면, 코티칭 방법론과 같이 먼저 동시에 두 개의 네트워크를 각각 학습하여 각각 로스 값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각각 네트워크에서 산출된 손실값을 이용해 각각 군집화 방법론의 일종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피팅합니다. 손실값에 대해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 군집으로 표현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 첫 번째 분포, 즉 손실값이 작은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 각 샘플별로 올바른 라벨 데이터, 즉 클린 데이터 분포에 속할 확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분포 두 개는 왼쪽에 위치한 분포는 클린 데이터의 로스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분포는 로스 값이 큰 노이즈 데이터의 로스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두 군집으로 이렇게 피팅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클린 데이터 분포에 속할 확률, 즉 클린 프로버빌리티를 클린 데이터 로스 분포를 통해서 산출할 수가 있고, 이 클린 프로버빌리티가 타오보다 크다면 클린 데이터, 타오보다 작다면 노이즈 데이터로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샘플별로 클린 데이터
분포의 이제 클린 프로버빌리티를 다 계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샘플들을 각각 클린 데이터, 노이즈 데이터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별로 구축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각각 클린 데이터 그리고 노이즈 라벨 데이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B에서도 클린 데이터 이렇게 연한 부분은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이렇게 각각 판명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각 네트워크의 손실값으로 피팅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판별한 데이터들은 다른 네트워크의 업데이트에 활용하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 A의 손실값으로 피팅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클린 데이터로 판정한 데이터는 XB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한 파란색의 데이터는 XB 그리고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판정한 연한 파란색의 데이터는 UB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 B 업데이트에 활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네트워크 B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의해서 이제 클린 데이터로 판정된 이렇게 진한 녹색 데이터는 네트워크 A의 업데이트에 활용되고 UA 또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A의 업데이트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노이즈 라벨 데이터 UB, UA는 노이즈 데이터로 판정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의해서 노이즈 데이터로 판정한 데이터이므로 레이블이 없는 원래 없었던 언레이블 데이터로 취급하여 다루게 됩니다. 이제 각각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B의 업데이트에 사용하게 되는 XB와 UB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B 업데이트에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B의 업데이트에 사용된 XB, UB는 믹스 매치를 통해 데이터 중간 과정을 거친 후 네트워크 B에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믹스 매치가 일어나기 전에 라벨 정제 및 구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클린 데이터로 판정된 XB의 경우 실제 데이터의 라벨과 모델의 예측 결과를 선형 결합하여서 새로운 라벨을 정제해 줍니다. 그리고 노이즈 라벨로 판정된 UB의 경우에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취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두 네트워크의 예측 결과의 평균을 내어서 새로운 라벨을 구성해 줍니다. 라벨 정제와 라벨 구성이 완료되면 클린 데이터 XB 간의 믹스업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XB 햇을 확보하게 되고 노이즈 데이터 UB 간의 믹스업을 통해서 UB 햇을 증강된 UB 햇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믹스업을 통해 증강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B 업데이트에 활용하게 되는데 클린 데이터 X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 모델과 동일하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노이즈 데이터 U에 대해서는 두 모델의 예측 확률 값을 통해 만든 연속형 값을 가지는 라벨을 맞추도록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L2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믹스에서는 손실함수에서 노이즈 데이터가 많을 경우 모델이 한 개의 클래스로만 예측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덧붙이게 됩니다. 레귤라이제이션 텀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XB와 UB가 이제 네트워크 B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로 확인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A의 업데이트에 활용될 XA와 UA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서 네트워크 A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디바이드 믹스는 즉 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코팅층 방법론에서 손실값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피팅하여 선별한다는 것과 그리고 믹스업을 이용하여서 노이즈 데이터와 클린 데이터를 모두 이용한다는 점이 추가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 믹스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알고리즘이지만 여러 노이즈 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 많은 실험 결과를 논문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는 방법론입니다. 금일 세미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노이즈 레벨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보시키는 4가지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4가지 방법론에서는 모두 트레이닝 로스 값이 큰
데이터를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지금 오늘 소개드린 네 가지 방법론 외에도 노이즈 라벨 문제를 다루는 대다수의 방법론에서 동일하게 작용되는 가정입니다. 또한 오늘 소개드린 방법론에서는 특히 이제 믹스업 방법론과 그리고 두 개의 네트워크를 크로스 업데이트하는 전략이 노이즈 레벨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일 소개한 연구들은 특히 믹스업과 크로스 업데이트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노이즈 레벨을 다루는 연구들은 이런 오늘 소개드린 방법 외에도 손실함수 디자인,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디자인, 그리고 샘플 셀렉션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노이즈 레벨 프로블럼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로 이제 노이즈 레벨 문제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추후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논문들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